미결산, 임시 계정 또는 비만 계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비만 계정. 비만 계정 표시하지 마라. 표시 금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구분 계산이 있죠. 구분 표시 원칙이 있어요. 예. 재무상태표에는. 마지막 6번은 뭐가 있냐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서로 구분해라. 잉여금 구분 표시 원칙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은요, 또 어느 시험에도 막론하고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갈게요. 18번. 다음 보기의 거래는 바드러움 거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잘 읽어볼까요?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은행의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공제하고, 이거 우리 아까 계산형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때 그럼 5천만원짜리 어음 할인했었잖아요. 그죠? 매각하는 경우로서 수수료 등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건 뭡니까? 바드러움의 할인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분류된다. 자, 맞죠? 일단 맞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에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성 요모에 따라 매출원가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취득과 관련된 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내가 1, 2번을 잘 몰라도 3번은 확실하게 알겠다. 그죠? 왜요? 우린 자산의 기본적인 성질이 뭔가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뭐예요? 수수료 처리가, 그죠? 그냥 지급 수수료나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 있었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 자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4번이 있어요.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한 경우에 내가 뭐 원재료도 사고 뭐 상품도 사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상품 A나 상품 B, 그럼 이제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시가에 따라서 비율한다. 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원래는 이제 구분이 가능하면 다 구분하는 게 맞는데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가 또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다 한꺼번에 얼마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 공정가치 비율, 시가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이론적 정리 좀 들어가 드릴게요.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우선 우리가 취득할 때의 단가가 있네요. 취득 단가 곱하기, 자, 장부에 기재한 장부상 수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취득 단가는 변동이 없어요. 곱하기 실제 수량. 예, 실제 수량.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뭐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 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단가의 차이가 있네요. 시가가,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실제 수량. 이번엔 뭡니까? 수량은 차이는 없고 뭐예요? 가격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와 이 둘 간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인데요.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수량이 뭐 늘어나서 분열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시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평가 손실만 인정해요. 즉 저가법 강제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이론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감모 손실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평가 손실은 하나밖에 없고요. 감모 손실에는요, 이것이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경상적이다, 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원가성이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이다 라고 하면 앞에 다 B자만 붙이면 돼요. 비경상적이다, 원가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네, 분계는 생략할게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당연히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할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자, 영업의 비용에서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빼야 되겠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예, 예. 평가 손실은요, 재고 자산, 자, 평가 손실인데요. 자, 요건 이제 회계 처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분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차변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자, 예를 들어 뭐 이게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평가 손실 충당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00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상품에 대한 평가다라고 해보면 이것이 또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요.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었다. 근데 위와 같이 이제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해서 충당금을 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그래서 100원이다. 그래서 900원을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뭐냐면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처럼 차감 계정이고요. 얘는 뭐냐면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매출원가 항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매출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실 부분 있으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 2014년 1회분 기출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죠. 20번 이론 문제 마지막. 자, 요거 풀고 좀 쉴까요? 자, 재무회계.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에요. 예,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해서 수익 비용의 대응에 좀 더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대금의 유형자산의 본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취득 부대 비용들을 다 더하죠. 자,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보조금.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전산세무 2급 이상 돼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ERP에서는 좀 먼저 나왔네요. 정부 보조금은요, 차감 계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차감한 형식으로 기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퉁치는 상계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했다. 장래 사용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이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인정되면까지 맞는데 영업비용이 아니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조금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다. 예, 유형자산의 범위가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사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를 다 나열하면 좀 시간이 긴데 이게 이론적인 내용을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만 오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사실 이게 2014년 1회차랑 2013년 마지막 11월 달에 봤던 5회차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시간 관계상 뭐 이론적인 자세한 내용은 교재라든가 여러분 그 공부하시는 학원이라든가 선생님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